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저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BD 팀원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팀장으로 김다은이고 3D 업계 5년차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이번 합동 프로젝트 동안 유능한 팀원들을 만나 유비와 같은 포지션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 팀장 김효진 님이 계신데요. 제가 김효진 님이랑 같이 AI 패셔니스타를 공동 기획했었기 때문에 효진 님은 이제 3팀에서도 팀장님을 맡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지만 저와 같은 이제 프로젝트를 원래 같이 기획했던 공동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저희 팀에 같이 합류하셔서 정말 열심히 모든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까지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효진님은 패션업계 10년차 디자이너로 저희 모든 이제 사이트와 와이어프레임 그런 모든 디자인의 퀄리티는 효진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보셔도 문제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의 김정민님은 IT 업계 10년차 PM이셨는데 그 덕분에 이제 저희가 개발자와 BD 사이에서 중간 다리로서 너무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정리에 다재다능하시면서 스포츠, 디자인, 개발자 영역 못하는 게 없었던 정말 재주가 많으셨던 팀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에 또 박문일 님도 계신데 문일 님은 지금 민방위에 가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일 님은 온 오프라인 3년차 BD 경력이 있으시고 저희 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트렌드를 주도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광고용 릴스도 제작했던 것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제일 많은 고객 방문자를 끌어들이셨습니다. 저희의 주제 선정 및 기획 의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커스터마이징에 진심인 MZ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세분화되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패션 트렌드와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아이템을 선호하는 MZ세대가 현재 기성 제품에서는 그런 MZ세대의 개성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문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운 것이 MZ세대에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커스텀 의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러면 MZ세대에게 커스텀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AI로 만드는 나만의 맞춤 티셔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AIF 기획에서 핵심이었던 기능은 스테이블 디퓨전 API 활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 이미지 활용이 필수적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자체 AI 개발을 생각을 했었지만 이거는 정말 국내에서도 몇 안 되는 엄청난 기술 수준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멘토님께 듣고 이제 실현 가능한 API 사용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또 이 스테이블 디퓨전 API가 자체 제작한 사이트 내에서 잘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타일을 총 10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 스타일마다도 이제 각각 그 팝아트, 데코, 그라비티, 키덜트, 라인아트, 스테인글라스 이런 스타일을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 매뉴얼화가 필요했습니다. 사용자가 이런 스타일을 골라서 디자인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저희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결정한 것이었는데 이 스타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 API를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API 활용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무제한으로 API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또 저희 기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문제가 많은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고객이 유입할 때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메일로만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유효한 존재하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는 동시에 API 횟수는 1인당 2번으로 제한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기능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총 4월 4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5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는데, 문제 정의서 작성은 4월 4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하였고, 문제 정의서 수정, 와이어프레임, 플로우 차트 제작을 거의 일주일간 4월 8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였고, 이제 이때 저희 BD팀들은 문제 정의서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플로우 차트와 와이어프레임 디자인,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16일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자랑 미팅을 잡고, 이제 저희가 만든 문제 정의서, 와이어프레임,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또 이제 개발자 프론트 백엔드와 모여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어떤 것은 불가능한지 조율하면서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와이어프레임을 확정했습니다. 저희 스테이블 디퓨전 다음 주부터는 스테이블 디퓨전 테스트를 저희 BD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백엔드나 프론트나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 API 테스트까지는 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 서비스의 이 기능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희 BD가 모두 이제 스타일 구현을 위해서 프롬프트 매뉴얼화 공부도 하고 테스트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준비해가지고 실제 저희 각 팀원 4명이 릴스 제작을 기획을 하고 또 릴스 제작에 티셔츠를 삽입을 하려고 온라인 발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가 지금 최초 MVP에는 티셔츠 제작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이벤트로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원래 이 서비스의 핵심은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티셔츠까지 제작해서 자신만의 티셔츠를 가질 수 있다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모든 팀원들도 티셔츠를 발주를 하고 릴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과 5월 19일 사이에 저희는 당연히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배포가 1차 배포날 완성이 될 줄 알았는데 배포가 이제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늦은 노코딩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이 랜딩 페이지로 고객의 수요를 알아봐야겠다 결정을 하게 되어서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랜딩 페이지를 이제 준비했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발표 준비를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장비는 디자인 쪽에서는 피그마, 포토샵, 바이맵, 그리고 구글 폼으로 저희 각각 이미지 보낼 때 엑셀이라든가 그런 정리용으로 썼고요. 계획과 소통 도구로는 저희 이제 백엔드, 프론트, BD 모두 제비랑 노션과 디스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랜딩 페이지 주요 기능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랜딩 페이지에서 이제 각각 어떤 경우에 이런 이미지를 받아서 티셔츠에 써서 쓸 수 있는지도 이렇게 적어놨고, 이제 무료 체험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키워드 디자인을 여기 디자인 설명에 입력을 하고 총 10가지 스타일 중에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 넣어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고객에게 24시간 내에 원하는 키워드 이미지가 도착하는 형식의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한별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비효율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사이트가 이 당시만 해도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AI로 모든 디자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이메일로 고객의
키워드에 맞춰서 이미지 제작한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3일 동안. 네. 저희 팀원들이 모두 다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저희 AIF 이메일로 사용자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했었습니다. 애써주신 저희 BD 팀원들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이트가 배포가 완료돼가지고 시연하는 기능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첫 메인 홈페이지고요. 이 각각 탭을 누르면 해당하는 섹션으로 이동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 유효성 검사를 해가지고 유효한 이메일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썸네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스테이블 디퓨전이 어제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한 번 더 보호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썸네일이 잘 나왔었는데 몇몇 애니메이션 이런 스타일은 잘 나오지만 또 몇 개는 이렇게 썸네일이 조금 안 나오는 오류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총 8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총 3개 이미지를 선택해서 티셔츠에서 화이트나 블랙을 선택을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바로 설문조사 페이지로 넘어가서 강제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참여를 완료를 하면 만든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카카오톡 링크 공유까지 가능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웹용이고 옆에 있는 것은 모바일용인데요. 모바일용은 또 웹용이랑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원리는 똑같이 탭에서 누르면 각 섹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가 저렇게 실시간으로 티셔츠에 보일 수 있게 했고 이제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옆에 사용법이랑 샘플 이미지도 볼 수 있는 모달창을 만들었습니다.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디자인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저희 방금 그것이 이제 이미지 개수 2개 제한 안내 모달창입니다. 총 2번까지 해서 총 8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3개를 선택을 해서 티셔츠에 박아 넣어서 티셔츠에 박힌 이미지도 가질 수 있고 제작한 이미지까지 가져서 총 6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다운까지 완료되면 공유 기능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에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바이럴 배포로 인스타 릴스 광고를 선택을 했는데요. 각각 저희 모닐님, 저, 효진님, 그리고 정민님이 각자 티셔츠 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리가 원래 소리도 있는데 소리가 공유가 안 되네요. 이런 이미지 말고 더 트렌디한 고양이를 뽑아봐. 아벌로 유순하게 만들어봐라. 실제 일단 클릭해봐. 원하는 디자인 키워드를 입력하고 샷이 나오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일단 신청만 하면 된다. 이제 스타일 올려라. 빨라? 사전 신청이 아니라 사모님, 내가 하는 사업이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넷이서 인스타 릴스 광고를 만들었고, 나만의 고양이 티셔츠 만들었어. 뭐야?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테니스 애견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용 후기 글을 남겼습니다. 마치 이 서비스를 이용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고요. 또 AI 패션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찾아서 기자 10명에게 저희 AIF 런칭 서비스를 기사로 써달라고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3일 바이럴 배포 결과 인스타 릴스 광고는 전환율은 웹방문 횟수, 저희 랜딩 페이지 웹방문 횟수 나누기 노출 곱하기 100으로 계산했고, CPC는 광고 비용 나누기 방문 횟수로 계산을 했는데요. 나만의 고양이 티셔츠 만들어 볼까? 한강미 고양이는 전환율이 2.75%였고, CPC는 광고 한 번 웹사이트 방문당 441원으로 측정이 됐고, 할머니 인스타 릴스는 전환율이 2.68%였고 371원 CPC가 나왔고, 테니스를 타겟팅으로 했던 릴스는 전환율이 1%였고 CPC는 1,079원이 나왔고, 저희 이제 자기만의 티셔츠를 만들고 싶은 패션 쪽을 타겟팅했던 릴스는 전환율이 1.82%였고 CPC는 645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시판과 기자에게 각각 보냈던 그 바이럴 결과는 게시판의 글을 보고 온 사람들이 총 13명이었고, 게시 조회수를 합쳤을 때 전환율이 9.77%였습니다. 그리고 AI 패션 관련 기자한테 메일을 부탁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의 기자님한테서 기사를 잘 읽었고 추가 취재를 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면 될까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10%로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전환율은 이미지 신청한 사람 나누기 랜딩 페이지 방문자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9.7%의 전환율을 볼 수 있었고, 사이트 방문 횟수 방문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무료 이미지 신청 건수는 3일 동안 총 1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미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모든 신청자 16명에게 이미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만족했던 부분은 만족과 문제가 바뀌어서 적혔는데, 이제 만족했던 부분은 기획이 실제 프로덕트로 구현되었고, 고객들에게 실제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사업 메타인지가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왔던 스테이블 디퓨전 API 개념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더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프롬프트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간이 짧은 3일 동안에도 서비스 전환율이 5% 이상이었던 것이 저희의 만족스러운 팁이었고요. 문제점은 이제 사이트 자체 제작한 사이트 내에서 AI 이미지 구현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뭐라 해야 되지? 법이 개정되는 시기랑도 또 맞물리기도 했고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명확한 타겟팅이 저희가 처음에 정해지지 못해서 이해관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저희가 사이트가 당연히 이제 배포 날에 완성이 될 줄 알고 완성도에 신경을 쓰다가 배포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어가지고 랜딩 페이지 제작도 좀 늦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도 저희가 좀 3일밖에 테스트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저희의 좀 문제였습니다. 개선점 및 향후 계획은 이제 프로덕트 내 AI 이미지가 아직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고객 타겟팅을 재정의해서 적합한 이해관계자를 모색하여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티셔츠 제작까지 고려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가격 및 프로세스도 기획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F의 향후 계획은 2차는 유료 버전 MVP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 고객의 수요가 전환율이 5% 이상이었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2차 버전에서는 유료 버전의 고객의 수요가 정말 돈을 내고 되게 사는 고객의 수요가 있을지 테스트할 예정이고, 유료 버전에서는 결제 기능도 추가를 해보고 달리 API로 이미지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도전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차 MVP 테스트를 해서 유료 버전까지 사용자들의 수요가 있다면 이제 실제 티셔츠 판매까지도 이어지게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MVP 테스트 후에는 글로벌 POD 시장 진출도 한번 노려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BD의 발표는 마쳤고요. 이제 저희 프론트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발표자분이 혹시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스포트라이트 드릴게요. 아, 이거 나와서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스포트라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포트라이트 드렸고요. 화면 공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프론트엔드 발표를 맡은 팀장 유호범이고요. 원래 저희 팀원은 저까지 3명이었는데 1명이 중간에 없어졌고요. 나머지 분은 황수빈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 순서는 사용 스택이랑 주요 기능이랑 어려웠던 점, 개선할 점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은님이 다 시연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빨리 할게요. 그래서 저희 사용 스택부터 말씀드리면 와이어프레임은 피그마 사용했고요. 프레임워크는 넥스트.js에서 엠라우터 14 버전 사용했고, API 통신은 엑시오스 사용했고, 코드 포매팅은 프리티어랑 ESLint 사용했고, CSS는 테일윈드, 패키지 매니저는 npm 사용했고요. 배포는 버셀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AI 티셔츠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 티셔츠 이미지를 불러와서 가져와서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헤더의 메뉴를 누르면 각 섹션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는 엘레멘트에 이제 스크롤 인투 뷰 속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로그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메일을 유효한지 체크하고 토큰을 생성해서 유효한지 확인을 하고, 유효하면 토큰을 생성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그 후에 언마운트 할 수 있도록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지 합성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캔버스 태그를 화면에 렌더링해서 AI 이미지랑 티셔츠 이미지를 합성해서 다운로드 하도록 구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지고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캠퍼스를 렌더링을 하지 않고 가상의 캠퍼스를 사용해서 고해상도의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게 했습니다. 보여드리면 크리에이트 엘리멘트를 써서 가상의 캔버스를 생성을 해서 여기서 렌더링 하지 않고 이미지를 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JWT 토큰을 관리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일단 배경으로는 저희가 API 통신을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었고, 인증을 위한 API를 요청을 보낼 때 헤더에 액세스 토큰을 넣고 쿠키에는 리프레시 토큰을 넣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로그인 시에 발급받은 토큰이 예상 유효 기간이 15분인데 그것보다 빠르게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제 네트워크 탭의 요청 헤더를 확인해 봤더니 헤더의 어설라이제이션에 있는 액세스 토큰이랑 쿠키에 있는 액세스 토큰이랑 일치하지가 않아서 봤더니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쓸 때 초기화할 때 한 번만 쿠키에서 토큰을 가져와서 그 이후로 토큰의 값이 갱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해결한 방법은 그 엑시오스 인터셉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든 요청 전에 이제 쿠키에서 최신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도록 가져와서 헤더에 추가하도록 하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액세스 토큰의 유효기간은 15분인데 이 유효기간을 백엔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이 필요한 API마다 매번 액세스 토큰을 갱신해줘야 돼서 이제 API를 매번 호출해야 되는 문제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제 방금은 요청 인터셉터에 액세스 토큰을
쿠키에 있는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도록 한 거고, 이 방법은 응답 헤더에 있는 응답 인터셉터 내부에 액세스 토큰이 갱신되거나 만료되거나 하면은 요청을 재시도하는 로직을 추가해서, 만약에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은 요청을 재시도하는 로직을 구현을 했고, 만약에 리프레시 토큰이 유효하지 않거나 없으면은 강제로 메인 화면으로 보내서 로그아웃 시키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개선할 점은 이미지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이콘들을 다 SVG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럴 때 파일이 이제 이미지가 선명하게는 보이는데,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렌더링 시에 성능에는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PNG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반응형 위스 이벤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반응형 구현을 위해서 너비를 이제 항상 체크하는 훅을 만들어서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했는데, 그때 훅을 사용할 때마다 이벤트 리스너가 하나씩 생겨서 총 9개 리스너가 발생을 해서 너무 많은 렌더링을 일으켜서 이제 디바운스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호출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오스 인스턴스 관리 문제인데, 엑시오스 인스턴스에 대해서 헤더의 그 콘텐츠 타입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콘텐츠 타입 헤더에 있는 콘텐츠 타입만 바꿔서 인스턴스를 함수화시켜서 만드는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이고, 모달창은 저희가 이번 앱라우터를 사용하면서 라우팅으로 모달창을 구현했는데, 이때 모달창을 구현할 때 불필요한 페이지와 디렉토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다시 리액트 모달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백엔드 발표자분은 창규님 맞으실까요? 스포트라이트 드렸는데요.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은님 혹시 화면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을까요? 공유하면 제가 지금 화면이 뭐가 안 되거든요, 잽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팀원 김창규고요. 저희는 팀장 고아라, 박배성 이렇게 셋이서 백엔드 팀을 구성해서 했고요. 그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핵심 요약 먼저 설명드릴 건데, 저희는 스터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를 썼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입력하고 이러면은 조금 오류가 많이 생기고 해서 챗GPT API를 같이 연동을 해서 처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챗GPT에 먼저 입력이 되고 영문으로 변환돼서 조금 이제 AI 이미지 뽑기 쉬운 프롬프트로 변경을 해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챗GPT랑 스터블 디퓨전 이렇게 두 가지 API를 활용하게 해서 이미지를 뽑아내게 됐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저희는 포스트그레스를 이용했어요. 이제 그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게 나눴을 때는 이제 고객 이메일 인증, 설문 자료 수집,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는 실제 있는 이메일인지 저희가 인증을 하려고 제로 바운스 API를 따와서 인증을 이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주는 API를 가져와서 이제 기능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선은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회원으로 진행을 했지만 관리자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이제 뭐 권한 부여 이런 기능을 주고 또 토큰은 그때 JWT 토큰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는 이제 엔진X 이용하고 페스트 API, 디장고 이렇게 있는데요. AI 쪽 스터블 디퓨전이나 아니면은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페스트 API로 구현을 했고요. 속도 때문에 그렇게 페스트 API로 했고 나머지 전체적인 틀은 디장고를 이용해서 웹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DB는 포스트그레고 이제 아마존 EC2에 도커를 올려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술 스택은 그 외에 이제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크게 구성할 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는 비회원이고 이제 관리자만 회원 가입을 했고 그래서 크게 5개 테이블만 했고요. 토큰이랑 이제 멤버 이거는 이제 비회원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관리자 멤버도 있고 그거 외에 AI 이미지 그리고 설문 파트를 2개로 나눠서 총 5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류는 이제 처음에 심플 JWT를 사용해서 이제 JWT 토큰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오류가 났어요.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디장고랑 패스트 API 이렇게 2가지 웹 프레임워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yJWT를 커스텀해가지고 넣고 나서 해결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개발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도커에서 EC2에 올리면 이제 DB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MySQL이 버전이 이제 패스트 API랑 호환이 되지 않는 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포스트그레스로 바꾸고 속도 면에서도 포스트그레스가 좀 더 안정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포스트그레스로 이제 최종적으로 DB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인데요. 만족한 부분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스터블 디퓨전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챗 GPT랑 같이 합쳐서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해져서 그 부분은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근데 뭐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이제 디장고랑 패스트 API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서 특히나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은 이제 뭐 명세서나 ERD 같이 초반 기획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면은 좀 더 쉬운
쉽게 더 빠르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